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문제 총평 전년도에 비해서 좀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급 커트라인 점수는 전년도보다는 한 3점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표준 점수는 오히려 한 3점 정도 떨어질 것, 3, 4점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은 대략 45점 정도, 그리고 표준 점수는 67점 정도, 1등급이 그 정도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회문화 시험에서 좀 특이한 거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있고, 한 두 문제 정도. 그러면서 조금 독해 문제에 3점을 배정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독해의 정답률이 낮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독해 문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독해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많은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번, 사회문화의 특성과 자연문화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를 다 우리가 공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통점 같은 이런 경우, 이번에는 공통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가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 지문을 보고 파악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문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기억니은 이렇게 정답 골라내야 됩니다. 3번, 자료 수집 방법 해서 참관하며 관찰일지를 작성했다 이러면 참여 관찰법이죠. 설문조사 진행했다 이러면은 질문지법입니다.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은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C에 해당되죠.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였다는 질문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에 따라서 A, B, C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서 A, B, C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찾아가는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급, 상호작용론의 각 전제, 기본 입장, 특징, 한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점인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2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점으로 놓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사전검사, 통제집단, 실현집단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연구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부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이 문제가 3종으로 배정된 이유는 아마 요거하고 선생님의 평가하고가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찾아놓고 정리를 하는 것, 그래야만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점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정리를 쭉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장면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는 이제 독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3점인지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독해 공부 열심히 해둬야 된다는 것. 기본 개념은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독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 해설을 해두지 않은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해서는 이 A, B, C가 각기 어디 해당되는지 표를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지 여백에 이 표를 만드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만 제대로 만들어 두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 만드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 일탈 행동의 의미와 영향 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마 요거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만 확실히 해뒀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기의 특징 이런 부분들, 대책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사회조직의 의미에 이용해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것이 관료제이고 어떤 것이 탈관료제인지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서 사회 변동, 순환론과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각기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 변동에 대해서 이 각기 모둠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만 해두면은 나머지 선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A가 뭔지 B가 뭔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T년에 비해서 T+30 30년에 50%가 증가했는데 이게 기준이 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위에는 A 수급자고 밑에는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제대로 되면은 이상 없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 이 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헷갈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5번 문제는 정답률이 좀 낮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특징들 잘 기억하면 됩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갑을 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죠. 빈곤에 대한 문제, 빈곤 마찬가지 A가 무슨 빈곤이고 B가 무슨 유형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운동과 사회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과연 좀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조금 독해 문제의 정답률이 낮아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 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약간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해설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해서 계속 이 부분은 표분석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 표를 만드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5번보다는 20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공부하면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입시 배치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같이 도움되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